자, 연립 2차 방정식 87페이지 455번부터 질문 받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455번 문제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문제에 속합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연립했을 때 공통인 해가 같지 않도록 어찌됐건 우리는 공통인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해를 갖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1차 방정식을 우리는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에다가 넣겠죠. x제곱, 그 다음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4와 같다라고 딱 정리를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 x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앞에가 붙어 있어가지고 2ax.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은 4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하고요. 넘어가면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하면 3ax이잖아.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x가 될 것이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판별식 조건을 쓰면 되겠죠. d는 b의 제곱 9a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해를 갖지 말라는 건 허근 갖는 조건이 되겠죠. 여기서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건 허근 갖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2차 부등식이어서 그때 그랬을까? 아, 이게 또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구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루트 5분의 얼마냐면 4예요. 그죠? 뿔마 루트 5분의 4입니다. 자, 사이 범위는 그러니까 사이 범위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루트 5분의 4보다는 작은데, 얘가 2보다는 커요.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는 1.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범위 안에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해서 총 3개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개인데 아마 여기서 좀 불편한 식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455번 문제는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자주 나올 법한 문제이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해를 구하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해를 갖지 않도록 하면 똑같이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하고 나온 요 방정식에서 요 2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는 조건이 허근 갖는 조건이니까 한 별씩 써서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8페이지,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관련해서 88페이지는 혹시 태희씨 461번을 해야 되나요? 461번 태희야? 몇 번? 458번 해볼까요?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자, 이런 상황이야. 연립 2차 방정식, 이것도 별표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실전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한 적용 문제가 있다면 얘는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적용을 조금 넘어선. 자,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자연수 예비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요게 A가 있고요. 요게 B가 있어서 못 구하겠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봤냐? 딱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요놈에서의 근과 요놈에서의 근이 공통근이 있다는 건 여기서 x는 알파, 여기서 y는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xy 값은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할 거라고. 왜? 이 두 개의 공통인 해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원래는 여기에서의 공통인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는 여기에도 공통인 해고 여기도 공통인 해잖아. 그치? 이 해는 여기에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가지고 연립하겠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요놈에서의 공통인 근이 있고 요놈에서의 공통인 근이 있는데 또 이 공통인 두 개의 종류에 또 공통인 게 바로 얘라고 생각하면 얘는 여기다 전부 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성립하는데 얘네들이 A와 B 때문에 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알파 베타만 구하게 한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찾아버리고 여기다 대입해서 B 값 찾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자, X 플러스 Y는 2. 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써놓고 여기서 요놈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 그 두 개가 나온 거는 마지막에 정답 찾을 때 A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걸 넣었을 때 AB가 자연수가 되는 놈을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될까요? 근데 이거 한 문자 정리하고 쭉 하시면 이거 구한 사람들이 이거 얼마 나오던가요? 제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나오던가요? X값이 Y값 3분의 13도 아니 3분의 7. 또 하나 더 있나요? 이게 하나 1인가요? 딱 느낌이 얘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얘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게 좀 더 훨씬 편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A 값이 6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B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게 자연수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원래 두 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요거 그냥 바로 써버리면 A 값은 6 나오는 것 같고요. 저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B 값은 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가 모두 자연수가 된다고 하는 이 조건은 여기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네 실전 문제야, 돼 알겠지? 여기서 뭐지? A가 B가 없는데? 라고 할 때 너의 공통인 근과 너의 공통인 이 근, 그 두 개의 공통인의 또 공통인 근, 공통인 애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여기도 성립할 거니까 실제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완벽하게 나와 있는 저 두 개는 A, B가 있어서 못 구하겠으니까 이 완벽한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태야 61번은 괜찮겠니? 아니면 설명하고 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긴 좀 문제 오류인가요? 아니면 네, 좋습니다. 464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464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있는 게 비슷해 보이면 요거 둘 다 비슷한 거네. 이거는 이거 아직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이 문제 복습하겠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이 연립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은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 중에서 총 4개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아닌 거 골라내거나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지만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언젠데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립 2차 방정식은 응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유형이 있죠.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1차식은 0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 1차 방정식과 이게 사실 스탠다드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2차식은 0. 2차식은 0. 둘 중에 하나가 0 돼가지고요.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유도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재범 시험 문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세 번째 형태. 기억 혹시 안 나요? 아마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윤서 씨 뭐가 있죠? 연립 2차 방정식의 세 번째 형태. 그런 게 딱 머릿속에 잡혀. 태희야 뭐 있지? 제가 개념 노트에 써져 있는데 민지야 뭐 있었지? 상반식 비슷한 말인데 상반식은 4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고 비슷한 개념이지. 용어가 대칭식. 대칭식은
요놈인데 특이 케이스죠. 여기 특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특징이 좀 있어. XY를 바꿔도 식이 안 바뀌어. 똑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칭식은 X 더하기 Y를 A라고 치환하고 XY의 곱을 B라고 치환하면 요 놈을 통해서 A, B에 대한 연립 2차방 또 생길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A와 B 값을 구하고 환원시키면 마지막 정답까지 가는 이 상황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연립 2차 방정식 단원 자체가 이 연산 단원이다 보니까 일반고에서는 얘를 많이 냈지만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하면 요걸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칭식 비슷하지. 4차 방정식의 상반식은 개수들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개수들이. 얘는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건 아니고 XY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 포인트는 뭐였다? 요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과정이 딱 생각나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연립 2차 방정식 유형이 몇 개 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숙지되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연립 2차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념인 거지. 그냥 문제는요, 선생님, 요 한 문자를 정리해가지고 대입하고요, 인수분해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의 세부적인 내용인 거고, 큰 틀에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연립 2차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머릿속에서는, 형태가 세 개가 있었지. 그 형태 첫 번째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어떻게 푸는지 이거 몇 개만 딱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면 완벽한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래야 이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XY를 바꿔봤더니 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은 이거 대칭식이니까 나 이거를 A라고 놓을 거야. 이거를 B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식은요. A 더하기 B는 9가 될 것이고 얘네는 XY를 묶었을 때 X 플러스 Y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A, B는 20이 되면서 얘는 땡큐. 원래는 한 문자로 이거 2차 방정식이야. 문자가 두 개 곱해진 건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어찌됐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우리는 굳이 얘를 또 한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다 대입 안 할 거예요. 왜? 더했을 때 9가 나오고 곱해서 20 나오는 숫자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못 찾으면 해야 되겠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4하고 5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A가 4일 수도 있고 A가 5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되겠어요. A가 4이고요. B가 그럼 5.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A가 5, B가 얼마? 4. 자, 이제 이렇게 가서 환원 갑니다. 환원 간다는 건 요놈은 X 더하기 Y는 4. 또 한 번 되는 거네요. XY의 곱은 5. 그럼 선생님 여기서 역시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것도 바로 보이잖아요. X가 4, Y는 1. 혹은 X가 1, Y는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5가 되고요. 곱해서 4가 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 똑같이 나오겠네요. 잘못했다. 더해서 안 되죠,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연수 XY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그거네요. 이게 그건데요.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건 X가 4, Y가 1. 혹은 X가 1, Y가 3이다. 근데 얘놈은 안 돼요.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거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쭉 갈 건데 문제는 X, Y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있긴 하겠지만 얘는 정답이 아닐 거라고 바로 직관하니까 바로 방금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안 불렀네. 요놈과 요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놈의 정답은 17이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형태를 보고 바로 딱 대응할 수 있게끔 세 가지 형태가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알겠죠? 그 중에 무조건 일반고는 2번이야, 2번. 그런데 지금처럼 3번의 형태인 대칭식이 종종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학교들 특히 무언고에서는 좀 자주 나온 편에 속한 문제여서 항상 나왔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비교적 자주. 밑에 거 똑같은 거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연립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공통근 관련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473번 정도 하나 정도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우선은 공통근 알파라고 놓고 넣어보면 문자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로 공통근을 구하라고 하거나 거기에는 K를 구하라고 하거나 뭐 알파 A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때는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유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틀렸을 수 있으니까 73번 할까? 하면 74번 할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73번 해볼게요. 자, 다른 학생들도 잘 풀었어도 한 번만 선생님 푸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잘 나옵니다. 70번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거 한 문자로 정리했더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허근 갖는다 이런 거. 자, 47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자, 이 놈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예요. 자, 이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봤더니 이 두 식을요. 공통인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 생각을 해보면 한번 뭐 어떨 때는 둘 중에 하나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그러니까 우리 두 문자가 아니라 XY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라든지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지만 지금 이건 한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물론 M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M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인데 그걸 감춰둔 거야. 문자인데 감춰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자가 하나짜리인 거야. 알겠죠? 문자가 하나짜리인 상황일 때는 공통을 가지면 대입을 하고요. 여기서 뭐 하면 되느냐?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결정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상수가 있는데 빼면 이것도 없어지면서 M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뺐습니다. 빼면 사라지면서 빼면 마이너스 3M이 되면서 그럼 알파는 얼마냐 넘어가면 1. 그러니까 M 값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인 공통근부터 먼저 딱 찾았죠. 그럼 이제 M 값을 어떻게 찾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2를 집어넣고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건 이렇게 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위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는 어떨 때는 더해보고요. 잘 안 돼서 뺐는데 선생님이 못 구했어. 그러면 더해보시면 또 정답 유도가 될 거고요. 빼거나 더하기를 하면 공통근을 유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의 질문은요? 다음 페이지.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해보시고 나중에 안 되면 질문하시고. 자, 이제 연립,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사실 많이 좀 질문을 받고 싶은 건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근데 아마도 그 절대값에서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서 과부족 문제, 문장제 문제인데 식 세우고 푸는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서 그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뭐 정수 개수 묻는 문제에서도 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문제들에서도 여러분 좀 어려웠을 수 있으니 관련된 것들 좀 확인하면서 넘어갈게. 자, 92, 93페이지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을까요? 92, 93. 92, 93. 몇 번이요? 81번이요? 좋습니다. 48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좀 봐볼게. 자,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별로 없긴 한데 문자가 막 분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분수 때문에 불편했을 거예요. 자, 분수가 나와 있는 1차 부등식은 분모부터 없앨게요. 전체적으로 6을 곱하면 없애겠죠. 여기다 6 곱하면요. 3이 약분 대비 3 남으니까 9x 더하기 3a. 자, 여기다 6을 곱하면요. 2x 더하기 6. 자, 그러면 7x는 6-3a가 될 것이고 x는
7분의 6-3회인데 지금 여기 화살표 둘 다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것도 6을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2x 6을 곱하는 순간 약분하면 분배해서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약분하면서 3x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뭐야? 맞죠? 이거 사라진 거죠? 자, 이거 넘어가니까 2가 되고요.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간 거니까 얘 값이 누구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딱 쓰시고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같은데 마이너스 위쪽 올릴게요. 자, 이거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12 마이너스 6의 2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의 2는 마이너스 뭐야 분수로 나와? a는 6분의 19가 되는데 맞나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막 엄청 중요하거나 이런 포인트는 아니고 그냥 1차 부등식 수직선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에 나타내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된 것 같은데 그냥 처음 공부할 때 그냥 워밍업으로 확인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 알겠지?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498인가요? 498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도 문장이 막 쪼개져 있어가지고 아니다. 지금 넘어갔구나 우리가. 94, 95로 넘어갈게요. 94, 95로 넘어와서 혹시 거기 시연아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맨 마지막 거 괜찮은지 한번 봐볼래요? 하고 갈까요? 맨 마지막 거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거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넘어가면요, 선생님 마이너스 2x 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양변에 나눴어요. 부동방향 바뀔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넘어가면요, 2x는 10이고요.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잡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숫자를 잡고요. 5보다 왼쪽.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을 값 구하고 B는 바로 나왔으니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해를 구하고 수직선.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94, 95에서는 498번 설명 좀 한번 해보고요.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498번. 태희 혹시 494번 하고 갈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98번 정도만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계속 나오는 문제라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 상황을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12cm 끈을 가지고 양쪽 끝에 x를 딱 잘라낸 거죠. x 길이가 하나가 딱 있는 거고요. x 길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2-2x 길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길이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쓰라고 하네요. 자, 먼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당연히 이미 이 둘이는 같으니까 이 둘만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는 12-2x랑 같으면 그 잘라진 세 막대기를 연결했을 때 무조건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갔더니 이거 3x는 12가 되면서 x는 얼마라고 보면 될까? 4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정삼각형이 될 때는 뭐란 이야기일까? x가 4일 때가 정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두 번째,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이 되는 조건. 우리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였더라?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가장 긴 변은 짧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요. 무조건. 그래야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긴 변을 x라고 놨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나머지 두 변. 이거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일까?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2x는 12가 되면서 x는 6 남았는데 6보다 작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되느냐? 아니지. 지금 정삼각형이 일 때가 x가 4라 그랬으니까 x가 만약에 4보다 더 작아버리면 더 큰 놈이 여기 x가 4보다 더 작잖아? 그럼 얘가 긴 변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긴 변이 되기 위해서는 x가 긴 변이라는 건 또 하나 여기서 이거에다가 여기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x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일까? 12-2x보다 크다는 얘기죠. 넘어가면 x는 3x가 되면서 x는 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의 정답은 4번에 크면서 6보다 작아야 이게 가장 긴 변이면서 삼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한 거는 x가 제일 긴 변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12-2x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건 가장 긴 변을 반대로 예로 두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12-2x라고 하는 놈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죠? 크다가 아니라. 자, 이 두 번은 작아질 것이고, 그 다음 이게 가장 긴 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은 x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 그럼 선생님, 요거 넘어가면 4x가 되고요. x는 3보다는 크다 나오고요. 얘네는 x는 4보다는 작다가 나오니까 세 번째 정답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범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도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도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으로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실제 최종적인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 범위는 3부터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6까지다 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거는 요걸 정답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왜냐하면 너도 삼각형이고 너일 때도 삼각형이고 너일 때도 삼각형이니까 셋 다를 다 모아보면 하나로 모으면 이렇게 범위가 형성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이해됐어. 자, 다음 페이지가 아마 과부족 문제 아닌가요? 이거 내가 설명을 다 해보려고. 504번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문제니까, 이거. 503번, 504번, 이거 두 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두 종류가, 하나는 마지막 부분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걸 간접적으로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자, 503번이랑 504번 설명을 듣고, 나머지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말만 좀 바꾼 거지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거거든요. 자, 두 개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단원별로 풀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